7만 원 정도 평상시에 내시던 가정에서는 74만 350원 정도, 70만 원이 넘는 엄청난 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실제 가정을 찾아가 전기요금을 계산해봤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 이경수 씨 4인 가족이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의 총 소비 전력과 전기요금을 확인해봤습니다. 평수에 거기서는 21평이고 여긴 저 20평. 이 집의 한 달 전기요금은 채 3만 원이 안 됩니다. 필터도 잘 돼 있어. 이 가정에서 온풍기 한 대를 추가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따뜻한 바람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이 온풍기. 바람이 많이 따뜻하긴 합니다. 좋네. 우선 소비 전력을 측정해봤습니다. 이 온풍기의 소비 전력은 약 2,900W. 온풍기를 켜고 전기 계량기를 확인해봤습니다. 계량기 원통이 빨리 돌아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빨리 돌아가는데요. 이 씨 집에서 올겨울 이 온풍기를 사용한다면 되게 기분 되게 58만 6천 원. 58만. 정말요? 예. 저거 10시간 쓰면은 정확히 이 집에서 저 제품 하나 딱 들어오면, 저 제품 하나만 들어오면은 2만 6천 원의 요금에서 58만 6천 원의 요금이 됩니다. 너무하네요. 웃음이 나나. 이 온풍기 같은 경우에 뭐 거의 3,000W를 소모하는데 하루 10시간이면 뭐 일반 가정에서 쓰면 거의 진짜 70만 원 돈에 아주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정말로 가정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되고요. 만일 또 사용하다가 워낙 그 전압이 높기 때문에, 그 전력 소비량이 높기 때문에 두꺼비 집이 내려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용량 전열기의 안전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부산에 위치한 한 음식점. 닭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 음식점에서 지난 겨울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번쩍번쩍해요. 아니 선에서 정말 그래서 정말 이거 선적이었구나. 이 선도 그래 다시 다 한 거라 보면 선이 번쩍번쩍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손님들도 꽉 차 있었는데 전부 다 엄마야 하고 막 이런 소금 그렇게 했어. 콘센트가 원래 있었거든요. 그 뒤쪽에. 근데 그걸 지금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지금 다른 데 연결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당시 사고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전기난로를 꼽아놓은 콘센트에서 불꽃이 일고 전선이 타며 전기가 나가버린 것입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업체에서 교체해준 동일 제품의 새 난로. 하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딴 것보다 여기는 화재가 이제 그 날 뻔했으니까요. 하고 아무래도 그럼 또 저희들 금전적으로 또 돈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뭐 수리를 해야 되지. 근데 이거는 완전 이건 상품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진짜 뭐 포약을 파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요. 전기 사고까지 있었던 전기난로. 이유는 뭘까? 업체의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전열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중에 절찬리 판매 중인 전열기들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안전과 김찬호 교수팀과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전기난로의 전원을 켜고 배선기구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20분이 지나자 배선기구의 온도가 60도까지 상승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봤습니다. 전열기에 연결된 전설 모습입니다. 전선과 콘센트의 색깔 변화로 온도 상승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55도 정도에서 60도를 육박하고 있는데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난다고 하게 되면은 화재가 발생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온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화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장시간 사용하는 실제 환경을 고려하여 실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열기를 함께 연결하고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전열기를 켠 지 2분이 지나자 100도가 넘어갑니다. 급기야 전선의 한 부분이 녹아 변형이 일어나고 5분이 지나자 온도계 수치가 1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10분이 경과하자 강한 스파크와 함께 전선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폭발. 순식간에 까맣게 타버린 전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전열기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속에 있는 이제 구리선끼리 서로 들어붙어 가지고 합선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합선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거의 100% 화염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 가연성 물질인 뭐 이불이라든지 뭐 이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바로 불에 옮겨 붙어 가지고 화재가 돼서 이것이 큰 위험을 지금 가지고 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난방기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난방기 때문에 화재가 또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기장판이 깔린 침대 주변에서 불이 시작되면서 김 씨는 이부자리도 빠져나오지 못한 채 변을 당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앗아가는 심각한 전기 매트 화재들. 장판과 온열기 등 난방기를 사용하다 불이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비자원에 집계된 최근 2년 전기 매트 화재 건수는 600여 건. 전체의 86%가 화재와 그로 인한 인명사고. 올 들어 사고 건수도 50%나 증가했습니다. 얼마 전 전기 매트로 인해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이태순 씨. 매트에 화재 흔적이 있다며 보여주는 이 씨. 전기 매트 한쪽에 새카맣게 탄 화재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가슴 촬영한 거 있죠.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와, 그래서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어떻게 이런 매트를 팔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딸내미가 와, 조금만 아찔한 순간이면요, 몇 분? 그것만 늦었어도 진짜로 얘가 질식할 수도 있었어요. 그 냄새에. 사고는 새벽 6시경 아이들이 자는 거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이 씨, 매캐한 냄새에 고개를 돌리니 아이의 머리 부분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이 씨는 허겁지겁 달려와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재원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뭐야? 큰일 났어. 일어나봐. 연기 나잖아. 살려봐. 베개가 까맣게 타들어가 장판 위에 눌러붙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베개에서 연기 난다고 머리 빨리 감으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당황했어요. 그런데 다시 당하고 싶지 않아. 얼마 쓰지도 못했어요. 얼마 쓰지도 못했는데 이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겁나서 못 쓰겠더라고. 화재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문제의 전기 매트를 들고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매트에 전원을 넣고 동작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화재로 손상된 전기 매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좌우측에 지금 다 전기가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전기 매트는 기존의 열선 방식이 아닌 얇은 필름을 발열시키는 방식의 제품입니다. 타버렸거든요. 탔는데 사실 이제 여기 속을 뜯어보니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발열 필름이 타들어가도 전원을 타단하지 못하는 이 전기 매트,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불이 날 징후도 있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온도를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지금 위험한 온도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감지를 해가지고 전기를 꺼주는 이런 기능이 현재 여기는 없어요. 취재진은 문제의 전기 매트를 제조한 업체를 어렵게 찾아갔습니다. 업체 관계자에게 전기 매트를 보여주자 발열체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제품, 이 필름이 좋은 필름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 필름은 안 좋은 겁니다. 왜 안 좋은 거냐? 이거는 뭐냐면은 농업용 고추 건조하고 이러는 거 있죠? 예. 그런데 사용하는 필름을 갖다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상황 저도 처음 봤어요. 저렇게 상황 처음 봤습니다. 다른 거 있죠? 내가 그냥 이렇게 한 점씩에다가 검은검은검은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건 봤어요. 근데 저렇게 타는 건 처음 봤어요. 취재진은 공장 한켠에서 화재 흔적이 있는 또 다른 매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업체의 전기 매트 중 일부가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저 집 한 집만 저렇게 된 건 아니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꽤 있긴 하네요. 이렇게 타는 사례들이 이 정도 이렇게 돼요. 이게 이렇게 타는 때문에 인정을 하거든요.
아닌 거고. 업체 관계자는 이 매트와 맞지 않는 온도 조절기가 유통된다며